백발 할머니 처녀와 결혼한 밤나무 도령. 오랜 옛날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한 처녀가 있었다. 처녀는 갓난아기였을 때 이곳 산속에 버려진 사생아였다. 그러한 아기를 약초꾼 부부가 발견해 잘 키웠는데 처녀가 10살 때 약초꾼 부부는 산에서 산삼을 캐다 그만 독사에게 물려 변을 당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처녀는 약초 뿌리와 산에서 나는 나물로 배를 채우며 20살이 될 때까지 자연을 벗삼아 살았다. 그리하여 처녀는 산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연에서 나는 모든 식물과 곤충과 동물들이 처녀에겐 소중한 벗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님에게 말을 했다. 햇님,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겠네요. 날씨가 아주 좋겠습니다. 하며 기지개를 켰다. 밤이 되면 달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네요. 밤새 저를 잘 지켜주세요. 하며 달에게 인사했다. 날마다 산에 오르면 동물들과 나무와 말을 하며 하하호호 즐겼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처녀는 알밤을 주우러 밤나무가 많은 산을 찾았다. 밤은 겨울 내내 먹을 식량으로 좋았다. 삶아서 햇볕에 말려놓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었다. 아, 이곳 산에서 열리는 알밤은 맛있긴 한데 굵기가 좀 작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산을 가보자. 하며 처녀가 살고 있는 반대편 산에 오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처녀는 산등성이를 따라 밤나무를 찾아다녔다. 한참을 오르내리는데 볕도 좋고 평지도 있는 좋은 터에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가 마치 제 집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알밤의 굵기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실한 크기였다. 처녀의 주먹만한 크기의 밤도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우와, 이렇게 실한 밤은 처음 본다. 어쩜 이런 귀한 밤나무가 다 있을까? 몇천 년은 돼 보이는 밤나무다. 밤나무야, 정말 고맙다. 하고 말하며 처녀는 잠시 밤나무 밑에서 바구니를 머리에 쓰고는 앉아 쉬었다. 시원한 바람이 처녀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아유, 간지러워. 바람아, 시원하게 내 얼굴을 식혀줘서 고맙다. 하며 바람에게 인사했다. 밤나무 가지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던 처녀는 갑자기 허한 마음이 들었다. 아, 내가 산에서 이렇게 혼자 산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나에게도 결혼할 남정네가 있을까?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나에게도 결혼할 처자가 있을까? 하는 남정네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처녀는 다시 나와 결혼할 남정네가 있을까? 하며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보았다. 그러자 밤나무가 바람도 불지 않는데 흔들리더니 소리가 났다. 처녀는 밤나무를 올려다보며 밤나무야,
내가 내 말에 대답을 한 것이냐? 그러자 네, 내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다. 처녀는 에그머니나 그럼 밤나무 당신은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자 밤나무는 나는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밤나무입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정월 초하루에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처녀가 묻자 밤나무 도령은 사실 저는 100년 전에 역병을 앓다 죽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곳 산에 사는 약초꾼이었는데 저를 수천 년 된 이 나무에 묻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잊지 못하여 매일 이곳 밤나무를 찾아 눈물을 흘리시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딱 한 번만이라도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해부터 저는 정월 초하루에 한 번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며 말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비록 돌아가신 후지만 하늘이 감동하여 부모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듯합니다. 처녀와 밤나무 도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녀는 매일 밤나무를 찾아와 이야기를 했다. 어느덧 1년이 지난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 처녀는 단장을 하고 밤나무를 찾았다. 그러자 밤나무 아래 잘생긴 밤나무 도령이 처녀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처녀의 가슴이 다듬이 방망이질 하듯 뛰었다. 밤나무 도령은 처녀를 보자 낭자, 이렇게 얼굴을 보니 참 좋습니다. 하며 웃었다. 밤나무 도령님, 저도 이렇게 뵈니 참 좋습니다. 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처녀와 밤나무 도령은 하루 종일 산속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하호호 즐겼다. 처녀는 내일이면 밤나무로 변하는 밤나무 도령과 헤어지기 싫었다. 그건 밤나무 도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둘은 밤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밤나무 도령님, 제가 잠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곳에 집을 짓고 당신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그러자 밤나무 도령은 낭자, 정말입니까? 진정 이곳에서 나와 함께 지내실 겁니까? 그럼요. 도령님의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처녀가 떠나자 밤나무 도령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건만 이렇게 마음씨 곱고 아리따운 처자를 만나 웃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만 같구나.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선물일게야. 감사합니다. 하며 혼자 말했다. 처녀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다. 산에서도 처녀는 달리기를 잘했다.
쏜살같이 이곳저곳을 달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 약초꾼들이 산삼을 캐러 모여든 것 같았다. 오늘은 약초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하기사, 올해는 특히 나물이 많이 자랐으니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지. 빨리 짐을 챙기러 가야겠다. 하며 허름한 나무로 만든 집에 도착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서둘러 챙겼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필요하면 또 와서 가져가자. 하며 밤나무 도령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밤나무 도령에게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시끌한 소리와 나무 찍는 소리가 들렸다. 자자, 서두르자고. 이 나무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어. 이렇게 좋은 밤나무가 이곳에 있을 줄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하고 말하며 밤나무 도령에게 다다르자 처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밤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기려 하고 있었다. 처녀가 도착하자 밤나무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 도끼질을 멈추고 벌벌 떨면서 아니, 이 밤나무에서 소리가 나잖아. 이건 분명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야. 함부로 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를 어쩐담. 이보게들, 빨리 도망가자고. 앞으로 이곳엔 얼씬도 하지 말자고. 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도망을 쳤다. 처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곳저곳 도끼질을 당한 밤나무 도령 밤나무가 금세 말라버렸다. 밤나무 도령님, 밤나무 도령님, 말 좀 해보십시오. 하며 밤나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러자 밤나무 도령은 낭자,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다. 처녀가 왜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 도끼질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속상해하자 밤나무 도령이 내 말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낭자 당신만이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낭자,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람이 되어 낭자를 만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잎이 돋고 새순이 나야 1년에 한 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라버려서 어렵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새순이 돋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처녀는 울먹이며 밤나무 도령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밤나무 도령님의 얼굴을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며 울음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그렇게 처녀는 밤나무 도령 밤나무 아래에서 세월을 보냈다. 가물면 산속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 밤나무 도령 밤나무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어느덧 밤나무 도령 밤나무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났다. 밤나무 도령은 낭자, 고맙습니다. 낭자 덕분에 새순이 돋아나 이제 1년에 한 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며 기뻐 말했다. 그러자 처녀는 밤나무 도령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밤나무 도령님 얼굴을 딱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사옵니다. 하며 쉼없이 말했다.
밤나무 도령 밤나무에 새순이 날 때까지는 긴 세월이 흘렀기에 처녀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다. 밤나무 도령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처녀를 사랑했기에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정월 초하루가 되면 낭자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할 것이다. 하며 생각했다. 드디어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 할머니가 된 처녀는 밤나무 도령을 만났을 때 곱게 차려 입었던 그 한복을 입었다. 그리고 밤나무 도령을 기다렸다. 사람으로 변한 밤나무 도령은 할머니가 된 처녀를 안고는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울먹이며 낭자, 그동안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할머니가 된 처녀는 다 늙은 이 모습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자십니까? 밤나무 도령님 얼굴을 베었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으십시오. 하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밤나무 도령은 낭자,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저에게 낭자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저의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부부의 연을 맺어 저승에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며 처녀의 손을 잡고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밤나무 도령과 할머니가 된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서로 어깨를 의지하며 밤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웠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이었다. 밤나무 아래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처녀가 미소를 띤 채로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가 된 처녀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밤나무 도령은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밤나무 잎으로 할머니가 된 처녀를 덮고 또 덮어주었다. 그리고 밤송이를 떨구어 근처에 짐승이 오지 못하게 했다. 겨울이 되자 할머니가 된 처녀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할머니가 된 처녀가 밤나무 도령 밤나무 가지에 앉아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이름 모를 식물이 자랐다. 밤나무 도령은 그것이 낭자의 홀령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다. 밤나무 도령과 처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밤나무에는 겨우살이라고 하는 식물이 붙어 산다고 한다.